네, 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벤츠 고양전 시장 이원중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뭐 A35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봬요. 거의 한 달 만에 본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면서요? 갑자기 차가 이제 좀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네. 갑자기 바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오늘 지금 제가 E 클래스 디젤을 시승하러 왔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오늘 차량은 이 220D 포매틱 AMG 라인 차량이고요. 22년식 신형입니다. 신차. 네, 그리고 요새 이전까지 21년식까지는 뭐 통풍 시트도 없고 열선 핸들도 없고 뭐 후방 카메라만 있고 뭐 일반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고 해서 불만이 좀 많으셨는데 22년식에 이 모든 게 다 적용이 있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그럼 예. 뭐 통풍도 들어가고 열선도 들어가고 네, 부메스터 오디오 예. 어라운드 뷰까지 그 많이 해잔데 그럼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가격은 어떤가요? 가격이 네. 오르긴 올랐죠. 당연히 네. 많이 넣어줬으니까 기본 가격이 8,080입니다. 8,080. 여기서 중요한 게 초기 물량이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따로 또 들어가 있어요. 아, 오늘 시승차 역시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나요? 네, 들어가 있어요. 근데 E 클래스를 타는데 S 클래스보다 못하지만 거의 번쩍하는 신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가격은 한 200 정도가 올라요 대신에. 한 200만 원 차이. 네, 초기 물량이라서 아마 지금은 구매를 못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일반 차 가격 그대로 구매를 하시게 될 텐데 인터넷에 나왔을 텐데 이제 한 3월, 4월 생산분 분들이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갑니다. 디젤도. 예, 그거 만약에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접목이 되는 디젤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걸어두시면 한 3분기, 4분기 때 차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아마 그 적용된 엔진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그냥 E 클래스 디젤 포함해서 다른 것도 지금 계약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대기 같은 거. 타협 안 보면 오래 걸려요. 타협이 뭐 어떤 거죠? 내가 원하는 모델, 색상, 시트가 있잖아요. 예. 대기자가 막 60명, 70명인데 난 무조건 화이트 브라운이야. 그러면 한 6개월, 8개월 걸리는 거고 요새 차가 안 나오니까 중복 계약들을 많이 걸었어요. 이렇게 허수가 많아요. 갑자기 대기도 없고 한두 대 남았다? 빨리 배정 받아서 하시면 한 달 만에도 받을 때도 있어요. 제 고객님도 실제로 저번 주 금요일날 계약했는데 오늘 배정 들어와야죠. 2350 아방가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취향이 좀 독특하면 빨리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운도 있고 운도 있고. 예, 그리고 영업사원 아마 비교 견적이나 상담 많이 받아보신 분들 영업사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끔씩 연락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색상 이런 차 바로 된다. 그거 하시면은 뭐 한두 달 안에 받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서 차를 일단 타보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뭐 차량 뭐 구매를 원하신다거나 나는 벤츠에 이런 차들을 알아보고 있다 이러신 분들에게 뭐 한마디 해주세요. 아시겠지만 지금 차는 없고 대기가 많아서 프로모션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근데 최대한 제가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근데 차를 살 때 프로모션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금리가 다가 아니고 다냐? 그러면 금리도 다가 아닙니다. 차 사는 법을 알고 싶으시면 연락을 한번 주세요. 보통 차 살 때 어떻게 사시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알아보고 가까운 뭐 대리점이나 아니면 뭐 주변에 이렇게 물어봐서 뭐 딜러 아는 사람 있냐? 아주 그냥 계속 그래서 견적 받고 뭐 또 어디 가서 또 발품 팔고 네. 하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펼쳐놓고 숫자만 봐요. 할인 얼마, 서비스 그죠. 금리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 근데 구독자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차 어디서 언제 만들어졌고 어디 있었던 거고 하자가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알고 사시나요? 그죠. 그 부분까지는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죠. 영업 사람들이 주는 대로 받잖아요. 그죠. 그게 저는 차 잘 사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누구보다 할인 20만원, 30만원 서비스 골백 하나 더 받는다고 그 차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영업사한테 신뢰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많이 뭔가를 주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정작 내 차는 어디서 만든지 몰라요. 모든 차가 평택에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차가 하자가 없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차가 만약에 22년식이다 22년도에 생산된다는 법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게 제가 안내 드리면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싶으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지금 여기 밑에 연락처 나가죠. 요리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벤츠의 E270D AMG 라인이죠. 지금부터 시승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벤츠 E클래스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수입 세단 중에 하나인데, 디자인 자체가 이게 풀 체인지가 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많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많이 좀 스포티하고 젊어졌다는 평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뭐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라이트가 바뀐 부분이 상당히 크죠. 라이트가 기존에는 좀 날렵하면서도 좀 중후한 느낌을 주는 그런 라이트라고 보시면, 현재 바뀐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들어간 라이트 같은 경우는 좀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모습의 그런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는 이 AMG 라인답게 그릴이 일자로 앞에 갈라져 있고, 그 사이에 벤츠 로고와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가 상당히 크게 이렇게 박혀 있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또 보시면 이 보닛 부분에 이 파워돔이라고 하죠. 이렇게 올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겉에서 보기에나 아니면 실제로 안에서 이렇게 운전했을 때 뭔가 차량이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매력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측면부 같은 경우는 뭐 큰 변화는 없어요. 뭐 디테일하게 보자면 휠이 일단 변했는데, 휠 같은 경우는 지금 19인치의 스포크 휠이 적용되어 있어요. 뭐 디자인을 보자면 기존의 벤츠에 많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뭐 마차 휠 같은 그런 스타일보다 아무래도 AMG 라인이다 보니까 훨씬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냥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 디젤 같은 경우는 뭐 연비들을 많이 생각해서 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인치 휠이 굉장히 멋있긴 하나, 그래도 18인치 휠이 적용되면 조금 더 승차감이라든가 아니면 연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이 플러스 요인으로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가 진짜 많이 변했죠. 후면부도 뭐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이 차가 나올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뭔가 좀 일본차 느낌도 난다, 뭐 벤츠의 그 중후함이 좀 없어졌다 라고 했지만, 저도 물론 뭐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진으로 먼저 보잖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거 좀 그래도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뭐 실물로 보니까 굉장히 좀 스포티한 그런 매력이 있어서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고, 이 밤에 라이트가 들어오잖아요. 이 주행하고 있는 이 클래스를 보면 이 라이트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느낌을 실물로 보면 그래도 뭐 괜찮은 편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실내로 넘어오시면 실내가 정말로 이쁜 그것이 뭐 벤츠의 매력이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세련되고 좀 멋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제가 5 시리즈를 타고 있는데 5 시리즈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 벤츠 감성이라는 게 느껴지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물론 뭐 소재에서 큰 차이를 뭐 느낄 수는 없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눈이 머무는 곳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뭐 스티어링 휠부터 보면, 이 스티어링 휠이 이 E클래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 림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고 좀 빵빵해요. 이 촉감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디자인이 자세히 보면 잠자리 핸들로 많이 불리죠. 잠자리 모양으로 생겼는데 굉장히 스포티하고 완전 진짜 고성능 AMG에 들을 것 같은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향감각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게 좀 단단하고 뻑뻑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대신 뭐 BMW랑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BMW보다는 그래도 좀 스티어링 휠이 살짝의 좀 부드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만약에 뭐 G80 같은 경우와 비교하자면 상당히 단단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이 스티어링 휠 질감이에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보시면 각종 메뉴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더 세련되긴 하지만 막상 조정하기에는 살짝 물리 버튼보다는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뒤편으로 패들 시프트도 달려 있어요. 디젤 모델이지만. 그리고 바로 뒤에 이 컬럼식의 이 기어 레버가 있는데, 저는 항상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타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이 컬럼식의 이 기어 레버는 만약에 주차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뭐 전면에 계속 주시하면서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요거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걸 밑으로 이렇게 시선이 뺏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진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기판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이 각 12.3인치, 12.3인치가 이렇게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계기판이라든가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화면이라든가 뭐 상당히 진짜 시인성이 괜찮고, 특히 뭐 계기판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테마대로 요거를 좀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경우는 뭐 이전 세대 예전에 벤츠 같은 경우는 좀 터치를 지원 안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터치도 지원하고, 내비게이션을 봤을 때는 국산차보다는 좀 모자란 그런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지만, 제가 타고 있는 5 시리즈 BMW가 갖고 있는 그 순정 내비게이션보다는 훨씬 괜찮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막 크게 불편하다, 막 나쁘다 싶을 정도의 그런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차량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앞에 보이는 뭐 정보도 많이 표시되고 괜찮아요. BMW와 만약에 비교를 해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뭐 정보도 괜찮고 보여지는 모양도 괜찮은데, 시인성적인 부분에서 살짝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공조장치 이런 버튼들이 다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행을 하면서 조작하기에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굉장히 희소식 중에 하나예요. 이걸 뭐 희소식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전 년식, 그러니까 21년식까지는 이 220D AMG 라인에 이 통풍 시트 그리고 이 핸들 열선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벤츠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옵션을 대체 왜 그렇게 하냐, 배짱장사다 라는 말들이 많이 했었는데, 22년식부터는 다행히 통풍 시트도 들어가고 핸들 열선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점, 이 점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드디어 좀 벤츠가 확실히 정신을 차린 건가? 뭐 기어 레버가 이 앞쪽으로 달렸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터치패드가 적용이 돼 있고, 그 밑으로 양문형으로 된 센터 콘솔이 달려 있는데, 공간은 이게 어차피 후륜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은 크진 않습니다. 뭐 시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이 몸에 잘 맞춰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이 허리를 잡아주는 능력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 벤츠 차량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이 옆에 시트를 조절하는 레버가 있죠. 보통은 다 이게 좌석 밑부분에 이거 시트를 조절하는 버튼들이 있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더듬 만져가면서 올리고 내리고 뭐 이렇게 몸을 맞추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이 도어 쪽에 붙어 있어서 이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같은 경우는 진짜 상당히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제 키 179 기준으로 앉았을 때 뭐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주먹 1개 반 정도로 뭐 5 시리즈랑 크게 다를 점이 없어요. 근데 뭐 5 시리즈랑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이 허벅지 받침대가 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 부분은 살짝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고, 대신 장점으로 이 등받이 각도가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적당히 살짝 뒤로 구부러져 있어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5 시리즈랑 비교하면 다리는 살짝 불편하지만 일단 이 상체 자체가 좀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시트예요. 그리고 뭐 헤드룸 같은 경우는 공간에 좀 여유가 있죠. 그리고 뒷좌석에나 앞에 송풍구가 달려있고, 뭐 팔걸이 받침대, 그리고 뭐 열선 요 정도의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2년식 이 220D AMG 라인에는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가 있거든요. 부메스터 오디오 같은 경우는 뭐 벤츠에서 자랑하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이죠. 음질이 확실히 기본 오디오보다 확실히 좋다. 그래서 옵션적인 부분도 예전처럼 벤츠가 좀 옵션이 허술하다, 그런 거는 그냥 벤츠 감성으로 감안하고 타야 된다, 그런 느낌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그 점은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점이라고 보여져요.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고, 용량은 한 530리터예요. 뭐 구조라든가 뭐 크기라든가 상당히 뭐 이런 중형 세단에서 만족스러운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센스 있다고 느낀 점이 이 후방 카메라인데, 뭐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 보통 뭐 눈, 비 이런 안 좋은 날씨에서 보통 카메라가 렌즈가 젖어서 사용을 할 때 잘 안 보인다 이런 느낌들이 많았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이 후방 카메라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가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점은 진짜로 센스 있다고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주행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행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은 지금 2000cc 디젤 엔진과 이 벤츠에서 직접 만든 9단 자동 미션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초기 뭐 응답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토크가 좀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이 차량을 뭐 BMW와 이렇게 뭐 5 시리즈랑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비교를 했을 때 이 엑셀의 이 응답성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느린, 부드럽게 진행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막상 근데 가속해서 나가는 느낌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뭐 제로백이 한 7.6초 정도 공식 제로백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보만 거의 한 7초 후반, 거의 8초 가까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속력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디젤이지만 상당히 차가 조용해요. 뭐 처음에 시동을 걸고 밖에서 차를 봤을 때는 아, 이 차 디젤이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막상 타서 주행을 하면, 그리고 뭐 가속 이런 느낌에 가솔린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는 뭐 한 가지 요소가 더 작용할 텐데,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알고 계시는데, 벤츠의 4기통 가솔린 엔진들이 좀 거친 음색들을 좀 많이 내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디젤 차량과 주행에서 이 엔진 소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차이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 느낌으로 계속 넘어가 보자면, 일단 뭐 풍절음이라든가 이런 뭐 정숙성 부분에서 상당히 조용한 편이에요. 이게 뭐 비교 차종들과 굳이 정숙성을 따지자고 보면은 G80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G80이 굉장히 좀 소음 이런 방음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G80보다는 살짝은 그래도 이 뭐 들려오는 소음이 좀 큰 부분이고, 5 시리즈랑 만약에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진짜 차이를 못 느낄 정도, 그 정도라서 얘는 뭐 주행 소음 같은 경우는 그래도 5 시리즈랑은 거의 같고, G80보다는 살짝은 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막 차선 변경을 이렇게 싹싹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좀 들어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이 지금 적용된 차량답게 기본적인 승차감은 진짜 상당히 훌륭하다고 느껴져요. 뭐 이렇게 노면에 충격도 잘 걸러지고, 진짜 뭐 벤츠에서 느끼는 그 고급진 승차감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차는 좀 스포티하게 나온 거예요. AMG 라인이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몰면은 이 차량이 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차량 변경을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급격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차가 살짝은 이렇게 기우뚱 하는 그런 모습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이게 만약에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생각보다 좀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산차를 계속 타시다가 만약에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승차감이 왜 이렇게 딱딱하지? 내가 생각했던 그 벤츠의 그런 느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독일차 특유의 이 단단한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뭐 시승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고속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조향을 해보면, 조향 감각 같은 경우는 역시나 세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차랑 그리고 운전자랑 좀 이렇게 동기화가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향 감각 세팅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물론 이게 뭐 BMW만큼 좀 파고드는 그런 칼같은 매력을 가진 조향 감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운전자가 이런 뭐 구불구불한 길이나 와인딩 코스 이런 데 가서도 상당히 안심할 만한 그런 조향 감각을 가지고 있고, 단 한 가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요 지금 벤츠의 9단 자동 미션인데, 뭐 이전의 나인드트로닉스보다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뭐 가속, 감소, 가속, 그리고 재가속, 또 감소 이런 것 좀 반복했을 때 그래도 반응이 좀 떨어지는 점, 그 점이 살짝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 E220D AMG 라인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시승 시간이 상당히 짧았어요. 그리고 시승차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좀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렇게 뭐 달려보기도 하고, 뭐 구불구불한 살짝의 와인딩 코스, 제가 가는 코스는 아니지만 살짝의 구불구불한 코스도 달리면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평소만큼 그렇게 제가 좀 깊게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점 좀 사과드리고,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으로 돌아왔고 상당히 많은 옵션이 채워진 이 E220D AMG 라인, 디젤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다 하시는 분은 이 차량은 구매하셔도 상당히 만족감을 많이 줄 것 같은 그런 차량이에요. 메르세데스 벤츠 고양 전시장의 이원중 대리님, 여기 뭐 또 자막으로 나가죠. 꼭 연락 한번 해보셔서 시승이나 상담 한번 꼭 받아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 위에 요거 막을 여는 거는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열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가격 대비 좀 떨어지지 않나?